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2021년 1회 이제 동력학 8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전 기출에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린 거 없이 그대로 가져온 문제인데요. 이것은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좀 풀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제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듯이 자세하게 알 필요 없다. 그냥 이 문제는 암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6.84 요것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1번은 이제 문제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북극에서 쏜 겁니다. 북극에서 남극을 향해 쏘았기 때문에 이 5점이 이제 원점으로, 그러니까 이 방향이 아니라는 것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초기 속도로 이제 던졌는데 이 통과할 때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일단은 가속도 공식 V는 V0 플러스 AT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V0는 지금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A입니다. A. 지금은 중력 가속도겠죠? 근데 이 G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력 가속도는 5점에서 제로고 위치에 비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정한 게 아닙니다. 이 등가속도 공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T, 이 시간 또한 몰라요. 왜냐면은 이 처음에는 10으로 이제 던졌지만은 이게 점점 속도가 이제 줄어들겠죠. 왜냐면은 여기 가속도가 여기 제로일 때가 0이니까. 그래서 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 속도도 시간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비례식을 세워서 적분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기 바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로 가정한다 이 말이 이제 공식을 비례식으로 세워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제 세울 때 비례식을 똑같이 세우는 겁니다. 거리 S일 때 G 다시였는데 원래 R일 때는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서는 G다. 그래서 요 공식을 갖다가 여기 G 다시에 대한 공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걸 왜 했냐? 바로 이 변수 분리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요. 변수 분리.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원래 가속도라는 것은 이제 속도와 시간의 이 변수로서 이제 표현이 되지만은 변수 분리를 통해서 ds를 중간에 이제 삽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dv, ds는 이제 그대로 남고 ds, dt가 이제 속도니까요. 이 속도를 여기 이제 우리가 구한 이 비례식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실 때 적분 상하 구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쐈으니까 이 속도는 10에서 V로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요 미지수죠. 그래서 V로 두고 그리고 거리는 R에서 2분의 R까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시간을 따로 필요 없이 그대로 이제 R과 V의 식으로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걸 못하면 이제 문제를 못 풉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6.84 외우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쭉 되고 이걸 갖다가 이제 중력가속도 9.8과 반지름 R 637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얘 V는 이제 미터 퍼 세컨드 아니고 R은 킬로미터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속도를 0.01로 하든지 아니면은 6371 곱하기 10의 3승으로 해서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미터 단위로 보통 하기 때문에 9.8과 10의 3승으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6844 미터 퍼 세크 이걸 킬로미터 퍼 세크로 해서 6.84 킬로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이 이제 좀 깊이 파고 싶으신 분들은 파세요. 파시는 거는 전혀 문제 없는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냥 답을 외우는 게 가장 빠른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2번입니다. 자, 강체의 평면 운동 나왔네요. 자, 평면 운동이라는 것은 병진 운동 그대로 이제 그대로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회전 운동 여기 점을 갖다가 요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 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이제 강체의
평면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 답은 3번인데요. 이 순간 중심점은 위치가 고정된 점이다. 자, 순간 중심점은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이 평면 운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회전 운동이다. 회전 운동이다 하면은 그러니까 병진 운동이 없이 회전만 한다. 그러면은 위치가 고정된 거 맞죠? 병진 운동까지 같이 하니까 이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 움직이겠죠. 이쪽으로 쭉 움직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1, 2,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는데 곡선 경로로 움직이더라도 병진 운동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이제 듣는 사람으로, 아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곡선 경로라는 게 이제 얘네가 얘기를 할 때 경로에 상관없이 병진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곡선이든 뭐 직선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병진 운동은 강체의 평면 운동이면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3번입니다. 이 문제 예전 기출에서 그대로 나왔던 거죠. 뭐 여기 있는 총알이 박혀가지고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 두 개를 갖다가 풀면 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 박혀서 하나가 되면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 요거를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요거 1200을 그대로 이제 스프링으로 환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총알이 20g의 탄환이 이제 300의 이제 블록에 박히는데 요거에 스프링의 최대 압축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운동량 보존부터 해야지. 이건 이제 충돌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충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하나의 물체로 이제 합쳐진 거니까. 그래서 P1과 P2가 같다. 그래서 요 V2를 계산해 보면은 75고 그게 여기에 총알이 탄환이 딱 박힌 직후에 요 합체된 물체의 속도가 75m/s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에너지 보존을 이제 풀면 되겠죠. 지금 마찰은 무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kx 제곱 요거 갖다가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은 3.0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정말 단골 문제니까요. 꼭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4번입니다. 위치 x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최대 속도의 크기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속도에 관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최대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는 이제 12t-3t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한 번 더 미분을 해가지고 이제 최대 최소점을 구해서 그거에서 이제 또 넣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면은 12-6t겠죠. 이퀄 제로니까 t는 2에서 2초에서 이제 변곡점이 되니까 뭐 최대 아니면 최소인데 지금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2를 넣으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걸 이제 조금 수학적인 센스가 있으시면은 이거 이제 2차 방정식 꼴이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2차 방정식으로 좀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3, 요걸 마이너스 3으로 묶고 이제 제곱꼴로 만들어서 여기가 2, 여기가 12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 답은 12, 2번입니다. 85번입니다. 이 문제 예전 기출에서 그대로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보기 순서도 똑같아요. 자, 보면은 이 경사면을 따라 이제 움직이는데 보통은 내려가는데 이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금 힘이 T라고 하나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미끄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강체 운동했을 때 미끄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두 가지 공식이 이제 성립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가 시그마 F는 mr 알파 요거 이제 강체 운동에서의 힘의 평형이었고, 그리고 시그마 M은 IG 알파 요거는 이제 모멘트 평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이 성립을 해야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순간 중심점 요걸 갖다가 이제 모멘트와 힘을 계산해 보면 되는데, 먼저 F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mg 사인 세타, mg 사인 지금 알파겠죠. mg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요 t, f 두 가지 힘이 반대니까 지금 이거는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요게 이제 mr 알파, 그 다음에 ig, 지금 원기둥이죠. 그러면 2분의 1 mr 제곱입니다. 자, 요거 이제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동력학에서는 이제 질량관성 모멘트 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반지름이 r이라 그랬을 때 2분의 1 mr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알파 붙은 거, 그리고 이제 모멘트를 계산하면은 요 mg 사인 세타는, 사인 알파는 요 중심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모멘트가 이제 제로죠. 이 중심점으로부터 거리가 제로니까. 그러면은 r 요 두 가지 r에 대해서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방향을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이렇게 잡고, 요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제 풀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방향이 거꾸로인데 뭐 크게 상관없어요. 제가 부호는 나중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r을 약분한 다음에 이거 다 정리를 해 보시면은 요게 이제 식이 t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끄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조건 이렇게 되어 있고 부동어가 들어 있죠. 그래서 t가 이 값보다 크게 되면은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지금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기서 이 속도가 더 엄청 빠르다, 확 끈다, 그럼 미끄러지겠죠. 근데 천천히 끈다, 이렇게 되면 안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이제 작게 해가지고 요 공식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암기하는 문제지 시험장에서 막 그렇게 막 풀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 강체, 미끄러지지 않을 조건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제대로 이제 정립이 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력학 문제를 푸실 때는 암기, 그리고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푸시기 바랍니다. 뭐 84번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좀 쉽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이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6번입니다. 이 문제 이제 충돌 문제고 이전 기출에서 그대로 갖고 온 문제입니다. 이번 2021년 1회 같은 경우에는 이전 기출에서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력학 기출을 얼마나 이제 잘 풀었느냐가, 연습을 잘 해놨느냐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A가 이제 B와 충돌하고 B는 C랑 충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C의 속도를 묻고 있는데, 지금 반발 계수가 1입니까? 0입니까? 0.75죠. 이런 문제는 풀면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100문제까지 풀고 진짜 시간이 남아 돈다, 이럴 때만 이제 풀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충돌 문제는 이제 두 가지, 먼저 운동량 보존과 반발 계수 공식, 이 두 가지 공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고, 먼저 운동량 보존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반발 계수식으로 해서 하나,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연립방정식, 공학용 계산기의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요 VA와 VB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B와 C를 갖다가 운동량 보존, 그 다음에 이제 반발 계수, 요거에서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합니다. 그래서 연립을 해서 B와 C를 구하고, C를 물어봤으니까 1.15 m/s,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87번입니다. 진동수 주기 각진동수 관계 옳은 거. 이거는 이제 좀 기초적인 문제라서 바로 1번이다 하고 찍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좀 당황해가지고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3번 찍어서 틀리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단위를 조금 살펴보시면 됩니다. 먼저 진동수와 요 주기, 요거는 이제 역수관계라는 걸 아니까 요런 거는 이제 제낄 거고, 여기서 2파이분의 오메가 분의 2파이. 자, 오메가는 라디안 퍼 세크잖아요. 라디안 퍼 세크. 근데 요 라디안만 없으면은 요거는 진동수가 회당 세컨드니까 요 퍼 세컨드 맞죠? 분모에 있으면 안 되죠. 분자에 있어야죠. 퍼 세컨드가 남으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2파이는 단위가 라디안이니까 라디안 없어지고 퍼 세컨드, 여기에다가 회로 이렇게 쓰면은 단위가 맞죠.
요거는 반대로 per second가 아니고 그냥 second로 나오고 왼쪽은 per second이기 때문에 요거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단위를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자, 답은 1번입니다. 88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기초가 조금 안 돼 있으면은 정말 헤매기 쉬운 딱 그런 문제죠. 자, 보면은 진동계에서 질량 이렇게 주어지고 16초간 10회 진동. 그러면 이제 진동수 알 수 있겠죠? 스프링 상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를 계산을 할 수 있으면은 이거 갖다가 이 각 진동수 오메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해가지고 m이 지금 질량 98로 나왔고 오메가 나왔고, 그래서 k를 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진짜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앞에 있는 87번을 1번으로 딱 풀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진동수는 시간분의 진동의 수니까 0.625,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3.917, 그 다음에 오메가는 요 루트 n분의 k에서 151 뉴턴 퍼 미터고 센티미터로 물어봤으니까 15.1 해서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89번입니다. 이 문제는 강제 감쇄 진동이고요.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거의 이제 그래프, 요 그래프 하나, 요것만 이제 암기하라 그랬죠? 강제 감쇄 진동을 다루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공식을 암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전달률을 가진 역분의 전달력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공식을 외워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공식을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곤란하게 한 거죠. 그래서 먼저 푸는 방법은 간단해요. 사실 간단합니다. 이 공식만 알면 풀려요. 먼저 이 공식에 대입을 하기 위해서 이 감마 요거 있죠. 진동수비. 요거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진동수비가 오메가 n분의 오메가니까 오메가 n은 고유 각진동수 n분의 k입니다. 근데 지금 스프링이 두 개니까 스프링 상수 병렬로 해가지고 k 이퀄런트 요거는 이제 2분의 k, 병렬이니까 2분의 k 요거 더해가지고 1000, 그 다음에 100, 2 요거 넣어서 200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제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없을 정도로 이 공식 하나만 암기하면 이제 쉽게 풀리니까요. 여러분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 공식을 하나 외워서 시험장 가시던지, 아니면은 200이다. 요거 하나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200을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90번입니다. 자, 이번 진동계에서 이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는데요. 뭐냐면은 이 힘의 방향을 잘 알고 있어야 운동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뭐 답의 꼴은 4번이에요. 간단해요. 하지만은 이게 이제 댐퍼라든지 K라든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모르면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됩니다. 자, 운동방정식이라는 것은 힘의 평형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힘의 평형. 책에서는 이제 운동방정식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강제 감쇄 진동, 자유 진동, 감쇄 진동 이렇게 이제 제가 미리 제안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운동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은 힘의 평형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X가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면은 이 M이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C는 댐퍼예요. 댐퍼. 그러면은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C는 지금 줄어들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작용을 할 테고, 그리고 왼쪽 거는 늘어나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K는 어떨까요? K는 늘어나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방향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댐퍼는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CX 다시 X 닷, 마이너스 CX 닷. 이게 이제 요 가속도 MX 닷과 2 닷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찾아보시면은 이게 답이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사실 틀리라고 낸 문제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문제, 이 문제보다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운동 방정식을 알고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89번은 그냥 공식 하나만 암기하면 풀리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풀이 운동 방정식 이제 한번 구해드렸으니까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동력학 강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5과목 기계 제작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